22쪽에 있나요? 22, 23에? 없어요? 일단 대부분 질문인 걸 받을 거라서 본인 질문이 있으면은 좀 이따가 천서 시간에 마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139가 질문인 사람 또 있어요? 139. 오, 해야겠네요. 또 147 질문인 사람. 아, 이거 질문일 것 같은데. 147은요 혹시 오해를 할까봐 이건 내가 설명 좀 할게요. 그 다음에 26, 27. 잠깐 겹쳤다. 몇 번이요? 158 질문인 사람. 158. 두 명? 158? 리건이? 질문이요? 150도 몇 번이죠? 4번이었나? 154는요? 두 명. 이게 참 두 명이라면 애매하네. 우선은 오케이. 말고는요? 뭐 내가 풀어준다 이런 것도 없었니? 그런 말 안 했나 여기는? 오케이. 28, 29가 지난 시간 숙제였나요? 아니면 이번 숙제였나요? 이번 거였죠. 여기 질문. 숙제 좀 많았구나. 질문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네? 네? 질문 없어 여기? 안 한 사람들은 채우셔야 됩니다. 30, 31 전부 다? 이거 일단 실력업 전에 안 푼 거야? 뭐야? 빨리 말해. 178번? 178번. 178 질문인 사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좀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실력업 188? 87. 우선은 할 게 많네. 자, 일단 앞에 몇 번이었어? 아까 처음이 139였나? 그죠? 139부터 해야 되죠? 합시다. 빨리 합시다. 야, 139번에 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은 한 점에서 만난대요. 이런 걸 수심이라고 해요. 알겠죠? 야, 근데 일단 뭐 하라 그래? 수심은 아니구나. 수직 이등분 선끼리 만난 거라서 수심은 아니고 명칭이 따로 없네. 자, 이때 세 점에 대해서 그 교점을 구해달래요. 얘들아,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 A가 지금 누구야? 1,0이고 그냥 아무데나 찍을게요. 7,2고 C가 3,6인가 봐. 맞니?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 선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몇 개만 구해도 돼요. 두 개만 구해도 이미 만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를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지난다는 뜻이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뭐야? 그냥 아무거나 수직 이등분선 찾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또 아무거나 그냥 수직 이등분선 찾아요. 이렇게 수직 되게 이등분도 하고. 그럼 걔네 만난대. 그럼 걔만 찾으면 끝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들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얘를 L로 잡고 얘를 M으로 잡아볼게. L, M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너무 막 잡았나? 근데 뭘 하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해볼게요. 야, 그럼 봐봐. 여기서 먼저 요 중점을 한번 좌표 좀 찾아보자.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끼리 평균 내니까 4 나오고요. Y끼리 평균 내니까 1 나와. 걔 지날 거고, 요 기울기 한번 찾아볼까, 이거? 요거. X가 6 증가할 때 Y는 2 증가했죠. 그럼 요 노란색은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인가? X가 6 커질 때 Y가 2 커졌으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L. 요 L의 기울기는 역수의 마이너스일 테니까 마3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럼 L 한번 만들어 보자.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도 알아. 그럼 Y는 마이너스 3X까지 써놓고요.
여기다 4,1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뒤에 얼마 있으면 돼? 13 붙으면 되겠죠. 그냥 끝. 그냥 더. 그 다음 m도 한번 찾아보자. 또 m 찾으려고 여기를 n으로 잡아요. 그럼 또 평균 2, y 값도 평균 3. 2,3 지나면서 수직이라 그랬지. 그리고 기울기도 한번 찾아볼까? 요거. 얘 기울기는 뭐 x가 2 커질 때 y가 6 커지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인가요? 그죠? 3. 맞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요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다가 더하기 얼마인 거야? 또 얘 넣어야죠. 2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뒤에 얼마 붙어야 돼? 3분의 11인가? 이렇게 붙으면 되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얘란 말이야. 뭐 이거 t라고 해. 그냥 우리끼리 t라고 잡아. t가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또 연립을 하세요. 이렇게. 별거 없지? 얘 넘어와봐. 얼마가 돼요? 3분의 8x. 뭐 했지 방금? 넘어왔으니까 얘 넘어가야죠. 그럼 3분의 39에서 11 빼면 얼마예요? 28이야? 그럼 x가 뭐라고 나오니?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y는 뭐야? 여기다 2분의 7 될까? 너무 별론데? 그럼 2분의 21이죠. 그럼 39에서 빼니까 얼마 나와? 18이야? 2분의 18? 그럼 9인가요? 몇 번 문제예요? 139번에 계산을 또 잘못했네. 뭐였어 방금? 뭐 잘못했어요? (2 분의 7) 맞는데 잠깐만, 나랑 구한 직선이 다르네. 내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 13 넣고 그럼 2분의 39잖아. 밑에 거에 넣으면 다르게 나오나? 39가 아니고 26이에요? 그럼 좀 전에는 왜 잘못된 거야? 아, 3분의였구나. 미안해. 자, 다시 할게요. 2분의 20. 미쳤나봐요. 21이니까 2분의 5가 나와야죠. 알겠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2분의 7, 2분의 5다. 요게 답입니다. 분모가 2인데 왜 계속 3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그리고 47번이었죠. 다음 거 할게요. 아마도 내 생각에 이 문제는 너네가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커요. x계수를 찾으려고 했겠지. 그래서 2k 더하기 1로 모아주고 y도 찾으려고 둘 다 한번 풀어줄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렇게 되어 있고 빼기 4야. 틀린 거 없겠지? 는 제로. 얘네 둘 사이 거리를 재려고 루트에 x계수도 제곱을 할 거고, 그럼 바로 가져올까요? 요거의 제곱에 더하기 4k에 더하기 1이랑 얘도 제곱을 하니까 k제곱 더하기 6k에 더하기 9 들어가시고 분의 0,0이다 보니까 여기에 마사가 딱 남아요. 이렇게. 이게 fk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했을 거고, 야 이게 거리면 문제에서 거리에 뭘 구해달래 지금? 최대잖아. 야 이게 커지려면 분자는 그냥 4지. 맞아요? 분모는 뭐 할수록 우리한테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뭘 찾으면 돼요? 최소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찾으면 돼. 그래서 요거 그냥 최소만 찾아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5k의 제곱에 더하기 10k 더하기 10 해가지고 얘를 함수처럼 봐봐.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단 말이지. 그리고 축이 누구예요? k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때 한번 대입해봐. 대입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나와. 아, 분모의 최소가 루트 5라는 거야. 그거 분의 얼마야? 4죠. 그게 답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맞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문제는요, 상수항에 K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근데 만약에 K로 묶인 거 안에 플러스 1만 있었다고 해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그럼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더하기? K가 이렇게 붙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 여기도 누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K가 붙지 않겠니? 그지? 아니 이게 뭐 해석이 달라져? 이렇게 된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러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이거 이 전체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데, 분모가 작아질 때 얘도 작아질까? 얘도 커질까? 그 움직임을 너네가 알 수 있니 없니? 몰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까처럼 분자가 상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분모가 작아질 때 전체가 작아지는 게 맞아요. 미안해. 분모가 작아질 때 전체가 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K가 분자에도 섞여 있잖아? 그럼 분모가 제일 작을 때 분자가 제일 크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분모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자도 같이 변해요. 변수기 때문에. 언제 최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못 푸는 걸까? 일단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풀렸잖아요. 방금 상수만 나오게 했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 아예 안 나올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풀이보다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걸로 외워도. 알겠지?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이 문제대로 해볼게요. 플러스 1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식을 모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얘로 봐봐. 너네 이거 요대로 해석하면은 어떤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거. 굉장히 모스러워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얼마가 되고, 앞에 게 0 되고, 뒤에 것도 얼마 되는? 0 되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X좌표, Y좌표 나와, 안 나와? 얘를 뭐라고 해석했어, 그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한번 해볼까? 연립을 한번 해보자. 누구랑 누구냐면은 x 더하기 3y 빼기 4는 0과 이거 연립을 하자고. 아래 거에 3배? 3배를 해요. 아유 별로다. 그럼 두 개 뺍시다. 아래에서 위로 빼자. 그러면은 5x 플러스 4가 얼마야? 0 되죠.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일단 x좌표. 마이너스 5분의 4를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8 되니까 넘긴 y가 5분의 얼마야? 8 나와. 이게 이 두 직선이 반드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얘를 L로 설정할게요. 우리가 잡은 저 L은요,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난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4 컴마 5분의 8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걔로부터 몇 컴마 몇 가지 거리를 재래? 0,0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내가 이걸 H를 할게요. P라고 할까? P라는 점이 있을 거고 0,0이 여기쯤 이따 쳐봐.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말하는 L이라는 저 직선은요, 얘만 지나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냥 막 그려본 거야. 그럼 얘 직선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누구예요? 그냥 수직거리 아닙니까? 이 빨간색 점선. 그죠? 요게 지금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에 뭘 찾는 중이에요, 지금? 대를 찾는 거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더? 멀어지는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야, 그럼 만약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니? 그럼 방금 전 점선보다 뭐해졌어? 길어졌지? 이게 과연 언제까지 길어지냐는 거야. 생각해봐요, 빨리.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는 요만큼이에요. 우린 지금 커졌으면 좋겠는데, 알겠지? 그럼 또 직선이 한 요 정도 됐다 쳐봐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과연 언제가 최대냐고. 생각을 해봐요. 뭐예요? P를 지나면서 O랑 P를 이어. 그거에 뭐 하는 거? 수직인 거를 그어보는 거야. 자, 뭐라고요? 얘네들 이어볼게. 이렇게 쫙 그냥 실선으로 이어. 그거에 수직인 직선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니? 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여기 수직이게 그려봐봐.
그럼 그때 거리는 이 빨간색 막대기인 거 이해돼요? 이게 거리거든 지금. 근데 이 빨간색 막대기는요, 내가 지금 표시해 놓은 점선들보다 무조건 뭐 할까? 무조건 길어요. 왜 길어요?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앞으로는 금방 할 수 있거든? 지금 그냥 천천히 해볼게. 왜 얘가 제일 기냐? 얘들아, 이거 다 수선에 발 내려놓은 거였지. 맞아? 그럼 빨간색만 봐봐. 이 점선이랑 얘랑 얘 봐봐. 그럼 이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빨간색 실선이 무슨 변이 돼요? 빗변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제일 뭐한 선분이 될 수밖에 없니? 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어느 삼각형에서 관찰해도 얘가 빗변이 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제일 긴 변이에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든. 알겠어? 그러면 모든 점선들은 이 빨간색 실선보다 뭐하다는 게 보장돼? 작거나 같다는 게 보장돼. 그럼 같을 때가 제일 뭐한 값이라는 거야? 클 때라는 거예요. 그 답이 그냥 이 점 P랑 0,0 사이 거리를 재잖아? 그게 제일 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빨리 연립해. 그리고 얘 나왔지? 그리고 0,0이랑 거리 재. 그게 답이야 그냥. 알겠어요? 그게 제일 긴 값이 된다. 실제로 해봐. 이거 둘 차이 해보면은 5분의 얼마나, 25분의 얼마 나와요? 16에다가 얘까지 해주면 얼마야? 64인가요? 이거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럼 5분의 이 루트 80이니까 얼마야? 16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4루트 5가 되겠지. 얘랑 아까 했던 거 얼마였어? 여기 루트 5 들어가 있을 때였죠. 이거 말고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럼 루트 5분의 얼마일 때요? 4일 때가 답이지. 얘 유리화해도 얘랑 어때? 똑같이 나와.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K의 상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오류. 못 풀어요. 그때 답이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든 무조건 풀 수 있는 형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었어요. 답이 5분의 4루트 5다. 요 이해됐지?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지 알겠죠? 처음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르게 나왔을 때 못 푸니까 이걸로 해두면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다. 어이구 뭐 아프다. 그 다음 뭐였어? 158이랑 154였나? 두 개였던 것 같은데. P 그 154 빨리 해줄게요. 그냥 154 질문이었죠. 아까 질문 3 있었죠. 답은 안 낼게요. 이거 뭔데 이거? 점 P가 A가 4,1이고 원점이 있고 뭐 요렇게 지금 그냥 생겼다라고만 줬고 요 직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넓이를 구하래. 얘들아, 밑변은 나오죠? 루트 얼마예요? 17이지 맞아? 근데 봐봐, 우리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겠어? 당연히 높이 아니겠니? H? 근데 그 H가 뭘 확인하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 점 P는 이 직선 위에 있다 했지 정확한 위치를 안 줬어요. 지금 얘랑 뭐 할까요? 이 직선이랑 평행한 게 보여야 돼. 얘 기울기 찾아봐. 0,0이잖아. 그럼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 그냥 얘분의 얘거든? 0,0이랑 잴 때는 4분의 1이에요. 얘 정리해봐. 기울기 얼마 나와? 4분의 1 나오지? 둘이 평행이야. 그러면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높이랑 뭐 한 거니? 똑같을 수밖에 없어. P가 어디 있던 간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디에 놓이던 간에 무조건 그 높이는 그냥 이 둘 사이 거리인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지금 누구예요? 그냥 얘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둘 사이 거리 찾는 거 배웠었지. 그럼 높이가 나오고 넓이 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P의 위치를 어딘지는 모르고 끝난 거야. 근데 P의 위치가 어디 있건 간에 넓이는 똑같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58을 할게요. 내 좀 급해 보이니? 좀 급해요 지금 말하는 게? 괜찮아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방학에는 여유가 없어. 여유가. 나 진짜 어제 주말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지난주 주말에는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일했거든요. 그랬더니
죽겠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토요일에 할 걸 다 해놓고 일요일에 정말 죽었어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잠만 잤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얘들아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됐대요. 요 직선이 지금 이 오른쪽 도형이랑 만났으면 좋겠대. 근데 너네가 이거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변형을 해야 돼. 근데 K가 기하적인 의미를 가져야 돼요. 도형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Y를 일단 넘기세요. 그럼 Y는 그러면 얘네 남겠죠? 걔네 남은 애들 중에서 K로 묶어볼래? 그냥 K 요소가 아니라 X개수로 묶는 거야 항상. 알겠죠? 만약 여기가 2K야 그럼 몇 K로 묶어야 돼? 2K로 묶으란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K로 묶어요. 그럼 X 더하기 얼마 남아요? 3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남는 거거든? 이러면 이제 해석이 돼요. 이 직선은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는 마 3, 마 1을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짜리인? K짜리인 모르는 그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어떤 직선이란 소리야. 야 그러면 얘를 어디 있는지 찍어볼까? 마 3, 1이래 마 1이래 마 3 대충 찍고 마 1 대충 찍어서 쓱쓱 만들어주면 여기 지난대요.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우리 보고 마음대로 설정하라는 소리야. 모른다는 거니까. 근데 이 두 개가 만났으면 좋겠대. 지금 만나게 해달래. 만나게. 야 그럼 잘 봐봐.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 맞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기울기가 좀 더 이게 완만해지면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처음으로 만날 때가 언제야? 여기 점 지날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보다 더 내려와 봐요. 그럼 계속 뭐 해? 둘은 만나요. 그죠? 도형이 만나다가 언제가 마지막이야? 기준이? 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찍혀야 돼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요 점이랑 요렇게 또 이어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게 만날 때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그때 무슨 범위야? K범위죠. K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기울기잖아. 기울기 범위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너희는 요 점이랑 요 점 사이 뭐 찾으고 기울기 찾으시고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에 또 뭐 찾으면 돼요? 기울기를 찾아서 그게 K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무엇 찾으래? 그 중에서도 최대값. 와, 야 이거 증가성이에요? 감소성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죠. 그럼 언제 제일 큰 거예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위 아래야? 당연히 위일 때죠.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가파를수록 뭐 한 거야? 크다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큰 거예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생각해봐. 이거랑 관계없이 음수일 때는 얘네 둘 중에 내가 얘의 기울기를 M1 얘의 기울기 M2라고 해볼게요.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M2가 더 큰 거라고. 왜? 아까 말했지.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큰 거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완만할수록 양수일 때는 가파를수록 그 방향이 결국은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뭐 한 거다?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요? 얘 찾으라고 얘. 또 요 점이 누군데? 2,4래요. 걔랑 얘 아까 몇 컴마 몇이었어? 마 3, 마이너스 1이지. 어이구, x 얼마 커져요 지금? 5 커졌죠. 5 분해하시고 y 얼마 커졌어요? 또 5 커졌죠. 그럼 기울기 최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답이 1인 거야. 최소 찾으라고 하면 얘 찾으면 되고 범위 찾으라고 하면은 최소값이랑 최대값 사이라고 하면 되고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는 지금 도형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함수들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이게 뭐로 바뀔 뿐이에요? 함수들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만 바뀌는 것 뿐이고 해석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넘어가고요. 아까 28, 29는 없었던 것 같고 30, 31에 그래요. 여기서 그래. 자, 178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그냥 첨삭 시간에 질문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31쪽에 이제 여기 실력업. 이거 많이 어렵나 여기가? 어려우니까 질문을 했겠지? 그래. 천천히 해. 그래. 186, 7, 8 다 할게요. 그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186 봐봐. 지금 좌표평면 위에 A라는 점이 2,0이래, B라는 점이 0,6이래.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직선 L과 M의 기울기 합의 최대. 야, 기울기 최대로 구해달라 했고요. 지금 가조건 보니까 L은 원점 지난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직. 나조건 보자. L과 M은 AB 위에 있는 점 P에서 만난대요. 여기 위에 점 P에서 만난대. 다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직선 L과 M은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대요. 자, 지금 내가 읽은 걸 한번 그림에다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근데 그림을 좀 크게 그리자. 자, 지금 여기쯤에 A가 2,0, 여기쯤에 B가 0,6 되었다고 치고요. 선분 AB 얘기 나오니까 2요. 자, 다시 해볼게. 지금 직선 L은요, 원점을 지나래. 내가 L을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여길 지나래요, 원점을. 일단 그렇게 체크해놓고, 나 조건 보니까 둘 다 선분 AB 위에 점 P, 여기서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어. 만난대. 그리고 다 조건을 보니까 L과 M은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대요. 야, 여기의 넓이를 3등분한다? 근데 L한테만 집중해볼래? L한테만?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 L한테만 집중을 해보면 얘는요, 얘 지나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요 3등분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겠니? 이 선분 AB에 3등분점 2개 있을 거 아니야. 2개 중에 아무거나 지나가면 된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 쳐봐. 그럼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인 거지. 요까지 괜찮아? 그래 놓고 지금 M도 남은 부분을 뭐 하라는 거야? 전체 입장에서 3등분 하라는 거거든? 야, 그럼 봐봐. 아까 L과 M은 AB 위에서 만난다며. 근데 내가 L이란 녀석이 여길 지난다고 해버리면 M도 여길 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남은 부분을 또 2등분을 하겠니? 여기에 중점을 지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넓이가 하나, 둘, 셋 똑같이 나와요. 요거 괜찮니? 이해됐어요? 일단 누구에 집중해서 간 거야? L한테 집중을 했더니 L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게 잡혔고, 만약에 여기였다면 거기를 M도 지나야 되니까 M이란 녀석은 남은 부분을 또 2등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중점을 지나는구나. 이거를 얻은 거죠 지금.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근데 아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3등분을 하는 거 중에 요 위에 점을 지나도 됐었던 거니까 걔도 해줘야 돼. 하나 그림 더 그릴게. 그대로 복붙을 할게요. 여기쯤 있고, 여기쯤 딱 치면 0, 여기 있고, A가 2,0인데 얘를 쫙 이어줘. 그리고 또 3등분을 해. 그리고 여기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가는 게 L. 얘가 L, 너가 M. 야, 그럼 봐봐. M은 또 여기 지나야 되지. 그러면서 남은 부분, 요 밑에 거를 몇 등분 해줘야 돼요? 또 2등분을 해야 돼. 그럼 또 중점을 지날 테니까 그때 M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괜찮아? 이 그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넓이가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3등분도 되고, L과 M이 선분 AB에서도 만났고, 모든 걸 다 만족한다. 근데 그때 뭘 찾는 게 정답이냐면, 몇 번이야 이거? 36번에 기울기 합의 최대래. 모르겠다. 이거 그냥 다 해봐야 되네. 잘 봐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점의 좌표를 좀 써보자. 기울기만 찾으면 끝난다 이거. 얘부터 찾을게요. 얘는요, 이 둘을 몇 등분하면 돼? 일단 3등분을 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내분 공식을 쓰잖아? 그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대충 하자. 알겠지? 대충 하세요. 뭔 소리냐면
야, y좌표는 얘네 둘이 얼마 차이나? 6 차이 나지? 그 중에 평행선 정리 생각해봐. 이렇게 내려 찍었으면 여기 다 1대 1대1 아니었겠니? 그럼 다 얼마씩이야? 2씩이었겠지? 그럼 여기 y좌표 얼마가 돼야 돼? 이겠지. 이렇게 그냥 대충 하세요. 그럼 x도 뭐 하면 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내리면 또 1대 1대1 아니었겠어? 그지? 2를 3등분 하래요. 그럼 한 칸당 3분의 2거든요? 그럼 3분의 2, 3분의 2 갔으니까 여기 얼마인 거야? 3분의 4. 대충 해. 이거를 내분 공식 쓰면 너무 오래 걸려. 알겠죠? 그림이 간단해서 그런 거야, 지금은. 리온 된 거야? 된 거 맞죠?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야, 이거라고 뭐 다르겠어? x좌표 바로 얼마? 3분의 2. y좌표 얼마? 4. 끝. 얘 뭐야? 얘 뭐예요? 그냥 얘네 중점이니까 1,0. 얘 뭐야? 0,3. 대충 찍어 이렇게. 그럼 다 구한 거야. 계산만 하면 돼. 자, 얘 한번 기울기 한번 찾아보자. 자, 0,0이랑 재니까 그냥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예요. 얼마예요? 2분의 3인가요? 맞죠?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알겠음? 그 다음 얘 기울기 얼마예요? 어디였어? 얘랑 얘 가지고 재면 돼. x가 3분의 4 커질 때 y는 1 감소했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야. 알겠니? 이거는 그냥 뭐 하다 보면은 너네가 금방금방 해.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잖아. 지금 더하면은 얘가 4분의 6이라서 두 개 더해주면은 4분의 3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할래 말래? 일단은 잔머리를 굴려서 만약 안 해도 되는 걸 알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과정을 줄여주니까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이거? 야, 이거 생각해봐.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누가 더 가파를까요? 빨간색이 더 가파라요. 왜냐면 똑같은 점을 지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가 3분의 2거든? 근데 얘는 얼마예요? 요만큼이?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같은 y값 차이에 대해서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가파른 상태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감소하는 애가 더 크다는 거, 더 가파르다는 거는 두 개 더했을 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다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신 대비를 할 거면. 알겠지? 근데 우리가 당장 내신 대비하는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기울기 계산해야지. 해주긴 할게요. 알아만 두시고 아까 했던 얘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볼래? 얼마예요? 모르겠다 얘들아. 빨리 도와줘요. 빨리. 6인가요? 얘는 뭐예요? 얘가 지금 1,0이지. 3분의 1 커졌을 때 4 감소해야 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12인 거야. 그럼 당연히 더하면 음수가 되겠지. 더 큰 건 첫 번째 게 더 큰 거다. 물론 뭐 선지에도 없긴 했지만 답이 그래서 1번이에요. 이해돼 이거? 알겠죠?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려서 판단해주면 된다. 너무 어렵니? 아니야? 괜찮아요? 실력 업 할게요. 그냥 계속 숙제로 낼게요. 몰라. 그냥 공부해. 187번. 외심이야 지금 이거? 안 하고 싶어 얘들아. 해볼게. 지금 대충 그릴게요. y는 1이랑 또 어떤 직선이야? x 빼기 y 더하기 6이랑 요렇게 지나가나? 얘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에요? 빼기 3이야? 아, 전 수업에서도 글씨 잘못 봐가지고 뻘짓했거든요. 이거 능력 써야죠. 잘 봐주세요.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삼각형 ABC로 둘러싸인 외심, 삼각형 ABC의 외심과 직선 얘까지 거리네. 그럼 얘들아, 외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요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찾으라는 거야. 원. 좀 그림이 이상하다. 걔 찾으면 돼요. 그럼 걔도 나름의 원의 중심이 있겠지. 뭐 하면 돼? 거리 재고, 거리 재고, 거리 재서 다 뭐하다? 똑같습니다. 이거 해주면 돼요. 그때도 한번 했었죠. 이 무식한 계산을 그냥 하셔야 돼. 근데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이런 게. 그래서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너희는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A, B, C의 좌표를 빨리 구해야 돼. 얘가 A고 B고 C래. 구해보자. A라는 점은요. 그냥 요 직선이랑 이 직선 연립하라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빼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y 더하기 9가 0인 거야. 그럼 y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나옵니다. 3을 여기다 넣으세요. 6 되니까 풀 3 돼가지고 넘기면 마 3 되겠다. 그냥 뭐 A 찾으시고 B도 한번 구해볼까? 이건 좀 괜찮아. BC는 Y좌표 1이거든. 여기다 1 넣어. 그럼 X좌표 얼마 나와? C가 0,0이니? 얼마였는지 방금? 아 미안해. 1, 1,1죠. 정신 차릴게요. 그 다음 얘 뭐예요? 여기다가 Y자리 1 넣어봐요. 마이너스 5입니까?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럼 내가 이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잡아요. 뭐 P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PC, PA부터 할까? PA 길이. 야, 근데 잠깐만. 잔머리 좀 쓰자, 잔머리. 이건 그냥 특수한 경우예요. 만약 안 되면은 그냥 방금 내가 할라 했던 대로 하시면 돼. 계산을 하나 줄일 수가 있거든. 뭐냐면 요점 잘 보니까 얘들아, 이것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면 요 둘의 길이가 뭐 한 거야? 같죠? 근데 얘가 하필 x축이랑 평행하지. 그럼 얘네 둘의 딱 한 가운데 찍히는 요거의 x좌표가 얼마인 거야? 요 어디 갔어? 마 5랑 1의 무슨 값? 평균 값이 되겠죠. 평균 내면 얼마 돼요? 마 i가 돼가지고 요 점 P의 좌표를 x좌표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계산이 훨씬 편해져. 근데 이건 특수한 케이스. 왜? 이등변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거 없어, 그러면 그냥 하셔야 돼. 알았죠? 지금은 이게 가능하다. 야, 다행이다. 그러면은 그냥 PA랑 PB만 합시다. 그럼 PA 길이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뭐였지 방금? PA 이거 해주면 얼마예요? 1이야? 루트 안 쓸게요. 그리고 B 빼기 3의 제곱이죠? 그거랑 얘네 둘 사이도 합시다. X값 차이 3의 제곱, Y값 차이 B-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B제곱 사라지고 여기 남는 게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6B 9에다가 1 더하니까 10. 얘는 뭐야? 마이너스 2B 9에다 1 더하니까 10. 이거 맞아? 뭐 이상한데? 뭐야 얘들아? 내가 또 잘못했니? 계산 공폭증 오겠다 이러다가 X값 차이가 맞잖아요. 맞구나. 자, 그럼 B가 얼마예요? 0인 거지. 이게 둔각삼각형인가 보다. 알겠음? 둔각삼각형이면 어떻게 돼요? 외심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미안해. 순간 놀랐습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 거니? 마이너스 2,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어? 하라는 게 뭐야 근데? 외심과 저 직선 사이 거리래요. 뭐 해야지 어떻게? 얘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재주면 루트 2분의 얘네 둘 여기다 대입하듯하면 마이에다가 6이라서 4가 돼가지고 2루트 2라고 나오겠다. 알겠음? 그래서 2루트 2가 정답.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식하게 푼 겁니다.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었고 잔머리 쓴 건 그냥 저 이등변 가지고 X좌표 빨리 찾은 거밖에 없어.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다 일일이 다 하셔야 돼요. 188로 갈게. 우와, 자 바로 갑시다. 두 직선 나와 있고요. 걔네들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 좌표. 야, 이거 해야지 어떡해. 귀찮아도. 자, 해볼게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직선은 지금 Y축과의 교점 찾는 거지. 맞아? 동훈아, 그럼 무슨 절편이 필요한 거야? Y 절편이겠죠. Y축과의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X한테 얼마 넣어요? 0 넣으세요. X한테 0 넣어봐. 얼마 나와? 첫 번째 거. Y값이 얼마예요? 1이죠. 1. 대충 찍어. 그리고 거기서 기울기가 어쨌든 양수로 지나가면 돼. 뭐 대충 이렇게 가겠지? 두 번째 건 뭐예요? 얼마 넣는지? X한테 0 넣어봐. Y값 얼마 나와? 아이, 또 다 그림이 다 위쪽이네.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또 이렇게 수정을 살짝 해야 되네요.
여기쯤 지날 거고, 방금 전에 그은 거보다는 기울기가 가파를 거고요. 야, 이거 뭐 대충 그을게. 실제 이럴지 모르겠어요. 대충 그어볼게요. 여기가 4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요거에 대해서 지금 내심 좌표를 구해달래. 그렇습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찾지? 잔머리 굴리는 중입니다. 자, 방법이 없네. 그냥 해야 되네. 너무 하기 싫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내심이 뭐예요? 내심. 방금 외심 했으니까. 내심.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심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내저번이라 하고 얘를 내심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성질이 뭐냐?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네가 다 반지름으로 같으셔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서 여기다가 갖다 이어주시잖아? 그럼 이 두 삼각형, 이 두 개 각각 다 뭘까요? 다 합동이야. 왜 그럴까? 일단 반지름 같고 이거 접했으니까 수직이지. 그리고 하나 공통변이야. 그래서 RH, S 합동이 돼요. 알겠어? 그럼 당연히 요 각이죠. 각도 뭐하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내심은요, 작도를 할 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도 해요. 요렇게 각각 다 이등분 하면은 만나는 점. 알겠어? 그거 똑같아요. 그거대로 해보면은 우리 이거 배웠지, 앞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 두 개가 이루는, 요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 있잖아요. 이걸 이등분하자고. 그러면은 가다 보면 하나 지나가겠지. 또 얘랑 얘가 이루는 요 각 있잖아요. 그걸 또 아무나 잡은 거야. 이등분하라고. 그럼 걔네가 만나는 요 점, 얘가 뭐예요? 이 원의 내심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찾자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귀찮은 문제. 뭐 별다른 막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근데 둘 다 구해야 될까? 잠깐만요. 또 잔머리 살짝만 굴려볼게요. 둘 다 별로네. 자, 갑시다. 일단 해보자. 일단은 빨간색을 먼저 할게요. 이걸 1번이라고 해서 1번을 먼저 구해볼 건데, 그럼 식을 다 써야 되는구나. 잔머리를 굴리려다가 결국 혼났네. 4y 더하기 4가 0이고 얘가 4x 빼기 3y 더하기 12가 0이고. 자,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은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잡아서 x, y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얘네 관계식 찾으면 끝나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를 하는 거였어. 그지? 근데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된 거고,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잰다는 거는 분모 5 되는 거 괜찮니? 바로? 왜냐면 3제곱, 4제곱 루트 씌우면은 25잖아요. 그래서 루트 25가 5잖아. 바로 가시고 절대값에 얘 그냥 쓰면 돼. x, y 늘 거니까. 너네가 어쨌든 다 했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또 얘까지 거리도 마찬가지. 5분의 4x 마이너스 3y 그 다음 더하기 10이다.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 했었지. 첫 번째는 뭐예요? 얘네가 그냥 똑같을 때, 얘랑 요게 그냥 똑같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부호가 반대인 상태. 알겠지? 얘들아, 다 되는 거야?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다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잖아 얘들아. 마 4x 더하기 3y의 마이너스 12. 그때 뭐 하다 했었어? 절대값 a가 절대값 3입니다를 풀 때 우리가 a는 3, 안에 있는 것들이 아예 같거나 부호가 반대로 같거나 이거 풀어달라 했었지. 그거 지금 그냥 한 번씩 쓴 거예요. 그대로인 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두 번째는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바꾼 거. 알겠어? 정리해볼까 이거? 넘어가면 x, 넘어가면은 y 더하기 8. 이건 맞아 틀려? 우리가 찾는 거야 이거?
우리가 찾는 거는 얘죠.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근데 얘 뭐예요, 지금? 넘기면은. 음수 나오지. 얘 우리가 찾는 게 아니야. 밑에 거였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갑시다. 7x. 넘어가시면 7y, 마이너스 7y. 넘어가시면 더하기 16인가요? 숫자 왜 이런 거야? 그럼 x 빼기 y 더하기 7분의 16. 요게 일단 우리가 찾는 거다. 기울기 1짜리겠지. 방법이 없네. 그냥 해야 되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갈 건데요. 얘를 두 번째로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이제 얘랑 찾아주는 건데, 얘들아 이게 누구야? 이 x는 얼마예요? 0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또 이거 위에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 그러면 얘까지의 거리를 재보자. 그게 아까 했던 얘입니다. 5분의 절대값에 4x 맞아?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12. 그리고 야, 이건 뭘까? 잘 봐봐. 이거 원래는 x는 0에서 요 점을 내가 p라고 잡아서 x, y라고 하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 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x에다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쪽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왼쪽에 있지. y축 기준 왼쪽. 그럼 부호가 뭐일 게 확실하니? 음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마이너스 x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얘처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얘가 절대값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한번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겠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넘겨. 그러면은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12가 넘어가면은 절대값 처리 일단 해놓을게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x가 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절대값 때문에 점점 공간이 없어지네. 미안해. 좀 작게 쓸게요. 요게 풀마 5x가 되면 돼요. 어쨌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였으면은 넘어왔을 때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였으면 넘어갑시다. 9x 마이너스 3y 더하기 12가 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둘 다 봤을 때 얘 무슨 함수야? 얘가 증가함수죠. 기울기 양수니 나올 테니까 3으로 약분해가 넘기면 얘는요 음수짜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은 노란색은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두 개 중에 누가 맞는 거야? 밑에 게 맞는 거야. 이거 괜히 풀었다.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내심좌표가 나와요. 알겠지? 자, 그래서 구해볼까 이거? 얘 일단 약분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게 x 빼기 y에다가 플러스 7분의 16은 0이었고, 요게 3으로 약분해서 데리고 오자. 3x 마이너스 y에다가 더하기 4야. 이 두 개를 뺄게요. 아래서 위로 뺄까요? 그러면은 2x가 될 거고,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은 얘가 7분의 28이니까 빼주면 7분의 12가 됩니다.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올 거고, 끝까지 아주 계산을 다 구해야 돼. 얘도 아니다. 다 구해야 되는구나. 얘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y가 어떻게 되니? 7분의 10 나오니? 그래서 y좌표는 7분의 10이다. 그래서 x좌표분의 y좌표를 해주면은 x분의 y인가요? y분의 b구나. y분의 x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겠다. 알겠지? 이게 답이에요. 그냥 괜히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숙제 오답했는데 1시간 지났네? 근데 얘들아 이거 뭐 계산이 좀 더럽고 복잡하긴 한데 아이디어가 막 엄청
모르겠다. 너네가 받아들이기 어떨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원방을 합시다.
자, 다시 합시다 이제. 원방을 할 거고요 이제. 원해방 정식을 할 건데 뭐 그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방금 준 개념 프린트를 펴보시고, 원은요 내가 그때 말했지만 함수라고 했니 아니라고 했니? 원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함수라고 말을 못해요. 아직 우리가 함수를 안 배워서 왜 아닌지는 말을 못할 것 같고,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은요 무조건 방정식이라고 명칭을 해줘야 되고,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부터 가보자. 너희는 혹시 원의 정의가 뭔지 아니? 원의 정의.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사전에다 검색하면 뭐라 나오냐는 거야. 그쵸?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 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마치 그냥 컴퍼스라 생각하면 돼. 너네 컴퍼스 써본 적 있지? 뾰족한 부분으로 찍죠 먼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일정한 길이만큼 벌려놓지. 그게 뭐예요? 반지름이 돼서 쑥 그려주면 그게 뭐가 나와? 원이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좀만 더 말을 붙이자면은 일단은 평면상에서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알겠죠?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한 점들의 모임이야. 같은 점들의 모임인 거야. 그래서 같은 애들 다 모아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나오는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 점을 찝어도 이 중심까지 거리가 항상 같아야죠.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원 땡땡 평면상에서 한 점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그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돼 있는데 그 한 점에다 밑줄 치시고 원의 중심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밑줄 치세요.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뭐 실제 검색하면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아직 집합도 우리가 안 배워가지고 그냥 모임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요게 반지름이죠. 용어가 일단 정리가 돼야 돼. 자꾸 너네가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이 한 점이 뭐야? 원의 중심인데 원의 중점이라고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알겠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럼 봐봐.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좌표평면상에 원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를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A, B라고 할게. 거기에 안 써있죠? C라고 잡아요. 너네도 써놔. 원의 중심을 C라고 이름을 주고 A, B라고 합시다. 물론 1사분면이 아니어도 돼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잡은 거고. 그럼 봐봐. 그럼 요거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이 반드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냐면은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R로 설정을 할게요. 반지름 R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 좀 해놔. 근데 우리가 그때 말했듯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x좌표랑 y좌표에 뭘 찾는 거예요? 관계식이죠. 그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원 위에 한 점, 임의의 한 점 P라고 설정하고 x, y라고 해볼게. 그래서 또 뭐 찾을 거야? 얘네들의 관계 찾을 거야. 근데 쓸 수 있는 관계라고는 뭐밖에 없냐면은 P에서 얘들아 원의 중심 C까지의 간격이 얼마다? 반지름 R과 같다. 이거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거라고는. 근데 너네가 이거를 수식으로도 쓸 줄 알아. 다 배웠어. 얘네 둘 사이 거리는 얘랑 얘 각각 차이를 계산해서 빼면 돼요. 이렇게 빼서 더하자. 제곱해서 더하자. 그거의 루트다. 그것이 R이다.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루트가 좀 싫어. 그래서 양변 뭐까지 해주는 거야? 제곱까지. 그래서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너희는 앞으로 이걸 보고 뭐라고 읽으면 될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A, B고 왜? 실제로 그랬던 원이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뭐인? R인.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반지름의 무슨 자리예요? 제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써놓는 거야. 다 쓰시고 중심이 A, B 그리고 반만 쓸게. 반지름 걔가 R인. 이러한 원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너네는 원 정보가 나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식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정보를 뽑을 줄도 알아야 돼. 왔다 갔다가 다 돼야 돼요. 뭐 근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심 찾을 때는 그냥 요거 안에 있는 거 얼마 되는 거 해보면 돼요. 는 0 이렇게 해보면 돼. 그때 x값. 알겠지? 여기도 요거 는 0 했을 때 y값. 그게 A, B가 중심이다. 그럼 이제 식의 구조를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준형이라 불러요.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형은 얘들아 항상 그림 그리기 좋은 걸 표준형이라 해요. 이걸 다 뭐 해놓은 거? 풀어 헤쳐놓은 거. 전개해 놓은 거. 그런 거를 일반형이라고 해. 그럼 봐봐. x에 대해 몇 차씩 나오겠니? 당연히 2차.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y도 2차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실제로 다 풀어 헤쳐서 정리를 하잖아? 그럼 x제곱도 y제곱도 개수가 1일 거고 어쨌든 물론 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난 이렇게 쓸게. 그냥 x 개수 있을 거고 y 개수도 있겠지 뭐 누군지 몰라도. 그리고 a제곱, b제곱 얘까지 넘어와서 마이너스 r제곱까지 한 번에 그냥 다 계산을 해서 더하기 c라고 퉁칠게. 는 그럼 우변에 남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형까지 다 정리를 해둡시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편하게 앞으로 식을 볼 거면 무조건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인 게 편해요? 당연히 1인 게 좋아. 근데 무조건 1인 것만 나오겠니?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그냥 막 쓴 거야 그냥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너희는 뭐 해주면 돼? 양변을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일단 얘네들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고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1로 만들 수 있으면 원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원일까 아닐까? 이런 거는 나중에 타원이라고 배울 거예요. 본인이 만약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3학년 때, 2학년 때. 알겠어요? 아마 요즘 보니까 2학년 애들 보니까 2학기 때 하더라고.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걸 선택을 했다. 그럼 이런 거 할 거예요. 선택 안 했다. 그럼 볼 일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그림 그리기 편한 건 누구라고요? 항상? 표준형이야.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너네가 무조건 이렇게 바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너네 이거 많이 해봤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언제 많이 했어요?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거 떠올리면서 하면 돼. 반의 제곱.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는 금방금방 아마 너네가 파악이 될 거야. 그러면 항상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변은요. 이 표준형에서는 반지름의 무슨 자리예요? 제곱 자리야. 근데 반지름이라는 게 당연히 길이다 보니까 양수겠죠. 양수를 제곱했으니까 우변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여기가 양수가 돼야 돼. 양수. 얘 무조건 양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얘들아.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 6y 더하기 k는 0 이렇게 생긴 게 원의 방정식이 되었으면 좋겠대. 아니 이미 원방 아닙니까? 이게 왜 원방이 되라고 하는 걸까? 잘 봐봐.
만약에 이 모습이었으면 원방이냐 아니냐는 따질 게 없어요.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이 모습은요, 원방이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겉보기엔 원방 모양 만족해요, 안 해요? 하요. 왜 만족해요? x랑 y에 대해 몇 차여야 돼? 일단 2차여야 되고, 개수가 다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같아야 돼요, 적어도. 근데 만족을 했잖아. 그럼 무조건 원방이냐? 하나 더 확인해야 돼. 일단 얘를 한번 바꿔보자. 잘 봐봐. 이거 암산 좀 합시다. 이거 할 수 있잖아, 우리. 야, x제곱이랑 4x 만나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2의 제곱 쓰면 되지 않니? 이거 너네 할 수 있잖아. 바로 갈 수 있죠. 더하기 y도 얘네 둘 해봐. y 더하기 얼마예요? 3의 제곱 만들 수 있는 거 괜찮니? 근데 내 맘대로 지금 상수들을 더해 놓은 거잖아. 그럼 다시 k를 일단 넘길게. 막 k로 넘어가고, 얘 때문에 얼마가 추가된 거야? 4. 얘 때문에 9. 그럼 총 얼마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우변의 모양은 항상 반지름의 무슨 자리라고? 제곱.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요. 여기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원이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해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온다고. 다음 방정식이 원방이 될 조건을 구해라. 그럼 너희는 이걸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우변이 0보다 크다만 해주면 끝. 그럼 k는 누구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13보다 작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게 별거 없어. 당연한 얘기. 그래서 그 밑에 일반형의 식이 원방이 될 조건, 거기에 지금 얘 쓰여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표준형으로 변형 후 우변 괄호치고 0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써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방금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마이 콤마 마3이라는 거죠. 반지름은요? 굳이 쓰자면 루트에 뭐라고 말하면 돼? 13 빼기 k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반지름을 제곱한 게 얘라는 거니까 항상 루트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 이거 괜찮아? 별거 없죠? 이게 원방입니다. 겁나 쉬워. 거짓말이에요. 쉽진 않고요.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요. 왜 문제가 어려울까요? 너네 중3 때 원 쉬웠어요? 아, 나 너무 쉬워 이러면서 풀었니? 아니지. 원은 항상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인데,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합시다. 하고서 교재로 가자. 오늘 더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라고요? 세 번째야? 세 번째. 축에 접하는 원. 자, 첫 번째가 x축에 접하는 맞아요? x축에 접한다. 일단 너네 접하는 게 뭐야?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도 얘들아, 자꾸 그리다 보면은 잘 그리거든요. 못 그린다고 자꾸 안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형 관련된 단원인데 무조건 그려야 돼. 자꾸 그려. 알겠지? 접하는 거면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너희가 여기서 써야 되는 그림이 뭐냐면 중심이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무슨 점이라 불러요? 접점이라 부르죠. 얘네를 무조건 이어줘. 그럼 맨날 우리 쓰는 거 뭐예요? 여기 수직이다. 이 상태가 이제 접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다 알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얘들아, 아까 내가 원이 사전에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럼 원의 정의에서 나온 말들 중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얘랑 얘 아니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원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그림에, 문제에서 제시한 그림에 중심이 없거나 반지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웬만하면은, 지금 내가 아까 그림 그리면서도 얘를 표시하고 그리고 반지름을 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무조건 해놓으세요. 그게 제일 원의 기본인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때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쓰이든 안 쓰이든 그냥 습관적으로 해놔. 알겠죠? 그럼 거의 도움이 돼요. 알았죠? 아니, 물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안 풀리던 게 풀리고 그러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문제를 튀어줄 수 있으니까 너네가 그런 거 항상 좀 해주시고. 그럼 X축에 접한다? 한번 볼게. 자, 뭘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뭐 이게 X축, Y축 있다 쳐봐요. X축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내가 그림을 안 그려놨지? 그지? 너희도 그리면 돼요. 연습을 하세요. 뭐 이렇게 원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게. 빨리 그려봐. 이쁘게 좀 그려봐. 이쁘게 천천히. 대충 그리지 말고.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뭘 그리라고요? 뭘 표시하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중심 표시해. 그 다음 뭐 표시해? 반지름 표시해. 그럼 당연히 얘는 X축에다가 이어줘야겠죠. X축에 지금 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수직이라고. 이 수직이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중심 좌표가요. 미안해. 중심 좌표 중에 어느 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을까? X겠어요? Y겠어요? Y죠. 왜? 이걸 그대로 딩딩딩딩 가봐. 그럼 반지름 길이만큼이 이 중심 좌표에 뭐랑 관련이 있어요? Y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야. X좌표는 당연히 관련이 없어요. 알겠지? 근데 내가 왜 관련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쓸까요? 접한 거는 이런 모양도 있지만 어떻게 접할 수도 있니? 이런 식으로 접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X축에. 그러면 또 원의 중심 이렇게 있을 때 좀 못 그린 것 같다? 괜찮아. 그냥 그려. 요렇게 했다 치면은 이게 Y좌표죠. 중심의 Y좌표. 근데 걔가 반지름이랑 아예 똑같아요? 위에처럼? 반지름은 항상 부호가 뭐죠? 양수잖아요. 근데 얘는 부호가 뭐예요? Y좌표가 음수지. 그래서 내가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한 거지 아예 똑같다고 말을 못해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내가 얘를 A, B라고 할게. 그럼 얘는요 반지름이 뭐예요? B랑 같죠? 이해돼? 리현아 이해돼요?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C, D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반지름이 누구랑 같은 거야? D가 아니라 마디라고 일단 쓸게요. 요렇게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원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정보, 아래에 있다는 정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문제에서 약간 풀어주면, 그러니까 문제를 좀 출제자가 너희들 배려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안 그런 문제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해야지. 반지름은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반지름은 절대값 씌워서 뭐라고 하면 돼?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부호를 알 수 없다면 이렇게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더 많다고요? 이런 게 더 많다고. 이렇게 앞에 쉬운 거보다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 까먹지 말자. 그럼 이 얘기가 밑에 거에서 다르게 나오겠어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그림을 재사용해볼까요? 재사용해도 되겠니? 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지? 너희는 그냥 거기다 하면 되지만. 두 번째, Y축에 접한다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하는 모양을 Y축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해석이 아까는 Y좌표였잖아. 지금은 무슨 좌표로 바꿔버리면 되겠니? X좌표로 바꾸면 돼. 그럼 그림이 이제는 원이 또 이렇게 하나 지나가. 마찬가지야. 이렇게 중심이 있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 찍었을 때 요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X축에다 슉 내려오니까 중심의 X좌표랑 어때요? 지금은 똑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있을 거 아니야. 뭐 할까? 그림 좀 잘 그려보자.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있다 치면은 또 중심 좌표가 있을 때 얘가 수선의 발이 내려갔을 때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 마찬가지. 그래서 여길 또 뭐 A, B라고 하면은 이때의 반지름 R은요 그냥 A랑 똑같아. 근데 여기를 C, D라고 잡으면 이때 반지름 R은요 마이너스 C랑 같은 거죠. 부호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지름이 중심에 또 무슨 좌표랑 같다? X좌표랑 같습니다를 옆에다가 또 써놓으세요. 절대값을 무조건 쓰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우리가 찾는 원이 Y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너희는 빠르게 중심의 x좌표 그거를 반지름이랑 관련지어서 써주면 돼요. 당연히 절대값을 고려한 상태로. 알겠지? 그 생각을 하자는 거야. x축 했고 y축 했으면 이제 뭐 할까? 걔네 둘 다 동시에 접하는 거. 그걸 할 건데 걔는 살짝 얘기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림으로 좀 볼게. 거기 그림이 좀 넉넉하게 돼 있죠. x축, y축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얘들아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 잘 봐. 지금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거 보여요? 1사분면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다른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니 없니? 그 가능합니까? 이들에 접해야 돼요. 근데 넘어간대. 넘어가면 접하는 게 뭐 해버려 벌써? 깨져버리죠. 접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중심이 만약에 1사분면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접하려잖아. 그럼 무조건 그림은 1사분면에서만 그려줘야 돼. 다른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은 총 몇 가지가 나오겠니? 4가지가 나와요. 사분면별로 하나씩.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좀 크기별로 그려볼까? 겁나 클 수도 있고요. 그리기 어려우면 그냥 너희는 대충 그려. 뭐 한 애매한 사이즈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대신 다른 사분면으로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 4가지 원이죠. 4가지 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 뭐 방금 위에서 한 거랑 똑같긴 한데 별거 없어. 봐봐. 스르륵 스르륵 내려. 그럼 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누구랑 똑같아요? 방금 계속 위에서도 하잖아. 누구랑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니 우리가? 반지름. 알겠어? 중심 좌표들을 계속 누구랑 관련을 지어주고 있어요? 반지름이죠. 얘는 어떻다고 지금? x좌표, y좌표 다 뭐야? 그냥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그럼 얘는 r, r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럼 이 사분면은요? x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r 되는 거 괜찮니? y좌표가 그냥 r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분면의 성질이 뭐예요? x가 음수고 y가 양수잖아.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3, 4분면은 뭐겠어? 마r, 마r이겠죠. 4, 4분면은 뭐겠어요? r, 마이너스 r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4분면마다 특징이 좀 있어. 근데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공통점이 뭘까? 거기 내가 그림 해놨나? 그림 안 해놨죠? 너희도 이제 잘 그려야 돼. 색깔이 없어서 색깔 좀 다양하게 써볼게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요 반드시 1사분면과 3사분면은 둘이 뭐하니 아예 똑같지. x좌표랑 y좌표랑 둘이 완전히 뭐예요? 똑같죠. 그럼 당연히 이 중심들은요 어느 직선 위에 놓이겠어? y는 x 위에 놓이는 거야. 자, 결론이 뭐냐면 반드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y는 x 위에 중심좌표가 놓인다. 또는 누구도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은 뭐겠어요? y는 뭐겠니? 마x 위에 놓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놓인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문제. 자, 우리가 찾는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거 적지 마요. y는 2x 더하기 1 위에 존재한다. 중심이. 과연 그럼 그 원은 누굴까? 다시 봐봐.
중심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존재한대요. 그럼 과연 그 원은 몇 개가 나오며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면은 와 이렇게 돼버려. 근데 방금 알려준 게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은요, 중심이 y는 x 위 또는 누구? y는 마x 위에 놓인다는 거 아닐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그 중심이라는 거는 얘 위에도 있으면서 요거 위 또는 얘 위에 있으면서 얘 위에도 있다는 거야. 자, 우리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다. 두식 뭐 하라는 거야? 연립하라는 거고.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다. 두식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연립하라는 거잖아. 그럼 점좌표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그럼 그림에서는 뭘까요?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아 몰라? y절표는 얼마래? 뭐 1 대충 여기다 할게. 좀 낮게 잡자. 여기쯤 할게요. 그리고 기울기 얼마야 지금? 2짜리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니? 너무 좀 그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겠어요? 너무 막 그려서 미안해요. 그럼 이 y는 x랑 만나는 게 어디야 결국? 여기지. 여기서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요 위에서 나와 안 나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나죠. 초록색이랑. 무슨 색이야 이거? 보라색이랑.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돼. 이 보라색이랑 초록색 직선 뭔 뜻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알았죠? 교재로 갑시다. 원은요, 이거 말고도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뒤에. 그래서 개념 프린트가 뒤가 좀 많아. 근데 얘들아, 급하게 안 할 생각이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문제도 딱 거기까지 풀 거고. 대신 복습은 확실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개념 프린트 들고 와. 안 들고 오면 안 돼요. 계속 들고 오세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 자. 야, 209번 봐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까지 밑줄. 그 중심은 얘들아 주로 C로 많이 잡아요. 센터라고 해가지고 C를 많이 잡아. 그래서 나도 별 말 없으면 C로 그냥 원점 잡을게, 아니 중심 잡을게 항상. 야, 근데 얘가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중심 좌표를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잖아. y좌표 0이다. 그 뒤로는 너네가 풀어? 풀 수 있겠어요? 걔가 누굴 지난대? 0, 마사랑 1,3 지난다고 했지? 거리 재. 걔네가 뭐 하면 돼?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거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네가 하시고 210번 별거 없고 211번 똑같은 문제고 그리고 212번을 해줄게 차라리.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중심이 y는 이것도 똑같은 문제긴 해. 2x 빼기 1 위에 존재한대요. 그러면서 두 점 1,4 그리고 3,2를 지나는 중심의 좌표가 a, b래. 반지름 구해달래. 얘들아,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드는 그 중심 좌표가 a, b라는 건데 걔가 요거 위에 있다는 거는 b를 없애자는 거야. 2a 빼기 1로 이렇게. 그럼 중심 좌표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은 a, 2a 빼기 1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끼리 a점이라고 하고요. 요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서부터 c까지 길이랑 a서부터가 아니지 b에서부터 c까지 길이 얘네가 똑같으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원 위에 중심에서 원 위에 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다 뭐 해야 돼? 반지름으로 다 동일할 거 아니야. 얘네 둘 사이 거리 재봐. 대충 써. x 값 차이 제곱 y 값 차이 제곱 그거랑 얘네 둘 사이도 재세요. x 값 차이의 제곱 y 값 차이의 제곱.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a 값이 나온다. 이거 괜찮지? 해봅시다. 여기서 a제곱, a제곱, 4a제곱, 4a제곱 사라지니까 1차만 이제 해보면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0a야?
그리고 상수항 1에다가 25, 26 될 거고요. 는 여기도 마이너스 6a에다가 얘 얼마야? 마이너스 12a야? 그리고 상수항 9에다가 9니까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다. 얘네 해주면 마이너스 18, 얘네 해주면 마이너스 22. 넘어오면은 4a.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은 8. 그래서 a는 2라는 게 일단 먼저 나오고요. 여기다 2를 넣어주면은 b는 2 들어가면 얼마야? 3이야? 이렇게 a, b를 찾았고요. 반지름까지 찾아야 돼. 야, 근데 반지름이 아까 우리가 지금 요거 여기다 쓴 거잖아. 루트를 붙이면 그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제곱해 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다 그냥 이거 넣어요. a 자리. 그럼 1 더하기 얼마야? 예? 1이에요? 별거 없네. 이렇게 되네. 반지름이 그냥 루트 2였던 거야. 그래서 지금 a, b는 더해달라 했고 반지름은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싹 더하면 얼마 나와? 7이 됩니다. 이거 어렵니? 아니죠. 그냥 계산이에요. 재미없죠? 응? 이런 건 너네가 나보다 잘해. 재미없는 거 빨리빨리 넘어가자. 야, 213번으로 바로 와봐. 야, 이게 뭔 소리냐면 A가 있대. 걔가 대충 써보면은 마 1,1에 B가 있대. 걔가 5,6이래. 이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새로운 원이래. 야, 얘가 지름이면 그 지름의 한가운데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심을 C라고 잡고 평균 내자. 중심 좌표가 몇 나와요? 2,4가 나오겠네. 그리고 반지름 어떻게 찾아? 그냥 거리재. 직접 무식하게. R은 X값 차이 3, Y값 차이가 2잖아. 루트 13 되는 거 괜찮니? 괜찮아요. 암산할 수 있죠? 그럼 원방 한번 써볼까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이겠죠? 이거 괜찮아요? 요거 가지고 만든 거. 그리고 반지름 얼마니까? 여기는 반지름 제곱자리잖아. 루트 13이니까 제곱의 형태로 항상 까먹지 말고. 알겠지? 하라는 게 뭐였어? A가 그러면 2가 될 거고요. B가 4가 될 거고요. R 제곱은 13이 되겠지. 이들을 더해달래. 스르륵 더하면 얼마예요? 19가 되겠다. 이거 이해됐어요? 된 거죠. 재미없죠? 앞부분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아우, 목 아파. 자, 되셨으면은 너네 2차 부등식 할 줄 알지? 다 했었으니까, 그치? 19번은 잘 해보세요. 숙제로 해보시고 아마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될 거야. 근데 잘 해보면 될 것 같고 18번으로 와볼래요? 218번? 자, 바로 할게요. 18번 보니까 직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이 몇 개가 나왔니? 2개가 나와 있죠, 지금. 맞아요? 근데 그 2개의 원의 넓이를 그 직선, 처음에 제시한 직선이 동시에 뭐 해달래? 2등분을 해달래요. 넓이를 2등분, 밑줄 쳐요. 넓이를 동시에 2등분. 어디 지나란 소리야? 원의 중심 지나야 되죠. 왜 그래요? 왜 원의 중심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돼요? 원 자체가 얘들아, 이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되어 있는 도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한테 점 찍고 손으로 이렇게 찝어. 이거 아무리 돌려도 어떤 도형이 나와요? 계속? 같은 도형이 나오지. 그럼 얘는 중심, 그러니까 대칭 점이 누군 거냐면 원의 중심인 거야. 알겠지? 그 말은 여길 지나가 버리면 여기랑 둘이 무조건 합동이란 소리예요. 180도 회전했을 때 겹치니까. 알겠지? 그럼 원의 중심 지나면 된다. 그 문제고. 그럼 봐봐요. A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걔가 얘들아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누굴까요? 첫 번째 원. 암산해봐. 빨리. 으라! 얼마예요? -3,2로 보여요? 이거 너네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아니지. 이런 거 그냥 암산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3,2. 두 번째는요. 야, 이거 뭐야? 몇 콤마 몇이야? 마비 콤마 0 아니겠어요? y는 재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하시고 대입해. 그냥 얘부터 넣어야죠. 넣어보니까 -3a 더하기 2 더하기 6 그게 뭐래니? 더하기 4죠. 그게 0인 거야. 그럼 a가 얼마가 돼? 2라는 게 나와요. 업데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넣어요. 대입해보니까 -2b 더하기 4가 0인 거야. 그래서 b가 얼마야? 뭐 2다. 너무 쉽잖아, 그지? 이렇게 풀면 돼요. 오늘 하는 건 쉬워. 답이 4입니다. 나 그 다음 거 하기 싫어, 얘들아. 해야 돼, 그 다음 거? 해야지. 자, 해보자. 221번으로 와보세요. 221번. 너희도 계속 듣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니? 풀어볼래 한번? 자, D가 되고요. K,6이고 이거는 근데 16이죠. 빨리 그냥 풀게요. 이거 재미가 없어서 빨리 넘어가자. 일단 아예 다 나온 점이 누구예요? A, B, C죠. 그러니까 D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얘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면 돼? 그 점을 원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얘네가 그 원 위의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떨어진 거리가 똑같겠지.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 원의 중심 C인데 C를 쓰면 안 되네. P라고 잡으면은 걔를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럼 그냥 똑같아. 얘 사이의 거리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계산을 또 해야 돼. 뭐 너네가 하고 싶다고요? 집에서 할래요? 안 해도 되죠, 솔직히. 우리 뒤에서 더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귀찮은 건 아니고. 그래서 거리 재시고 원방 만들어요. 만들어서 얘까지 거리가 아니라 얘를 대입해요. 차라리. 그럼 성립해야 되니까 K가 나옵니다. 너네가 해봐 한번. 자, 뒤로 넘어갈게요. 야, 이제 나왔다. 축에 접하는 거. 자, 축에 접하는 원인데 뭐 할까 여기서? 225번 아니야. 223번 그냥 하자. 대표용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지금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존재한대요. 중심이. 그리고 마일, 마일을 지난대요. 그러한 원이 x축에 뭐까지 하냐면 접하기까지 한대. 되게 조건을 많이 줬거든.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푸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림을 그려요. x축에 접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축이 당연히 중요하겠지. 제대로 그리시고 요 직선을 먼저 구해볼 건데 x 더하기 1이면 얘들아 뭐 대충 그냥 쓱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중심이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마일, 마이너스 1을 지났으면 좋겠대요. 마일, 마일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한 여기쯤 정확하게 좀 찍어줄 수 있어요. 여기 1일 거고. 얘를 지나면서 중심은 요거 위에 있고 동시에 x축에 접해달래. 야, 그럼 생각해봐요. 중심이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으면서 얘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면 그림을 살짝만 키울게. 자, 한번 잘 그려볼게요. 뭐 요런 그림 나오지 않겠니? 좀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뭐 요런 그림. x축에 접하면서 요 점도 지나고 중심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고 요 세 가지 동시에. 알겠어? 또 있을까 없을까? 잘 봐요. x축에 접하려면 얘들아 일단 이 x축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x축을 접해야 돼. x축에.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래. 근데 그런 원이 여기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접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가니?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래에서 해결을 맞춰야 돼. 해결을. 충분히 어떤 것도 가능할 거냐면은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더 작은 사이즈. 알겠니? 근데 이게 우리가 잘 그림이 좀 부정확하잖아요. 우리가 잘 이거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못해. 그러면 너희는 그냥 빨리 이것만 해. 이 중심좌표를 그냥 미지수로 잡으세요. 그럼 내가 그냥 t, 라고 할게요. 그럼 y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t 플러스 1인 거야. 그 내가 말했지. x축이랑 접하면 반지름이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y좌표라고. 이거 괜찮아? x축이랑 접하면 요 반지름이랑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x축보다 어디 있을 게 확실해요? 아래에 있을 게 확실하지. 내가 원래 모르면 뭐 붙이라 그랬니? 절대값 씌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적지 마요. 반지름을 너네가 적어야 되는데 t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요. y좌표에다가 절대값 쓰라고. 언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면. 근데 지금은 위에 있는 게 된대 안 된대?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안 된대잖아. 그럼 절대값 쓸 필요 있다 없다? 안 쓰는 대신 고려는 해야죠. 그럼 뭐로 쓰라는 거예요? 야, 밑에 있잖아. y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야? 반대부호라는 거야? 반대부호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해놓고 t 더하기 1 이렇게 써버리면 그게 반지름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원방을 어떻게 쓰면 돼? 이 원방을 가져와. 중심이 얘래잖아. x 빼기 t의 제곱 y 빼기,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갈게. y 빼기 t 빼기 1 이거의 제곱, 그게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을 얘로 잡으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거 있죠. 요거 t 플러스 1 걔는 음수인 상태. 이것만 체크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원방을 몇 개만 모르는 상태로 쓴 거예요. 문자 t만 모르는, 하나만 모르는 상태로 쓴 거야. 근데 얘가 몇 컴마 몇 지난데요? 마일 컴마 마일 지난데 아직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했죠? 항상 안 쓴 거 무조건 마지막에 써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대입해. 마일 컴마 마일. 그럼 마일 들어가면은 진짜 해야 돼? 그럼 마일 마 t의 제곱. 이게 뭐야? 마일 컴마 또 마일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예요. 그게 똑같이 마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저 맨 앞에 있는 거랑 요거랑 소거돼.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만 남냐면 요렇게 된다. 그럼 너네가 얻어야 될 건 이거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충분히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2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아까 말했죠. 그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되게 힘들잖아. 그럴 때는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상황만 잡아놓고 식으로 풀어. 해보면 만약 진짜 2개였잖아요. 그럼 2개가 나올 거고요. 하나면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없었으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애초에 그림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확한 그림 가지고 거기서 머리 싸매지 말고요. 그냥 식으로 넘어가세요. 알아서 2개면 2개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도움받는 그림일 뿐이야. 정확할 필요 없어. 알겠지? 됐죠? 그럼 t가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2구나. 근데 t는 우리가 잡은 거니까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줘야 돼. 몇 번이야 이거? 23번이구나. 23번에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t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정리만 하면 끝나요. 됐죠? 구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인가요? 맞니? 그거는 y 들어가면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답입니다. 괜찮아요? 정리 빨리 하세요. 리원이 혹시 지쳤니? 많이 지친 것 같은데요? 학원에 너무 자주 와요?
우와, 목 아파. 아, 진짜 애매하다 오늘. 다 풀어주면 시간이 한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그때 뭘 할지가 고민이네. 아니야.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또 많이 나가면은 숙제 오답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가니까 오늘은 정규 수업 숙제를 좀 많이 낼 거라서. 방학이잖아 얘들아, 그치? 방학에는 공부해야죠. 정리 다 됐어요? 그 유형 6번까지 오늘 우리가 한 거거든. 그 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라서. 야, 근데 숫자가 너무 적은데? 아니야. 요만큼만 할게요. 요만큼만 할 테니까. 그 대신 그 정규 수업 숙제 조금 더 있어요. 정규 수업 숙제 좀 열심히 하시고. 그 까먹었다. 뭐 말하려 했는지. 아까 우리 숙제 오답한 거 있죠? 그거 되게 복잡했잖아요. 긴 것도 많고. 대신 그거 복습은 철저히 하세요. 알겠죠? 오늘 내일 중에 해. 오늘은 안 할 것 같고 내일 꼭 하세요. 내일 꼭. 안 그러면 머릿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강의는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다 알아서 모르는 게 있으면 들어가서 보세요. 내가 한 번 정도는 다 보냈었죠. 영상들을. 안 보냈나? 보낸 적이 없구나. 어? 안 보냈어. 아,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이제 이게 무슨 수업이야? 공수2죠 이게 지금. 공수2면은 그 제목에 공수2 해가지고 RPM 문제 하는 거 다 제목에 써있어요. 단원명이랑.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27번으로 와보세요. 자, 227에서 내가 지금 227이랑 229를 풀 건데요. 두 개가 좀 달라, 모양이. 그래서 둘 다 풀어줄 거고, 내가 풀어준 문제를 안 풀라고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세요. 그러고 숙제를 하세요. 자, 얘를 지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달래요. 그럼 봐봐요. 일단 아까 말했던 대로 해볼 건데, 자, 이렇게 X축, Y축 다 해놓을 거야. 아까 내가 말했죠. 접할 수 있는 거는 1, 4분면, 2, 4분면, 3, 3을 다 접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원이 누구를 반드시 지났으면 좋겠대요. 2,1이래. 야, 2,1이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어?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었냐면, 내가 이런 얘기 했죠. 1, 4분면에서 만들어진 원은요, 다른 4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2, 4분면에서 중심이 나올 수도 있고 3, 4분면, 4, 4분면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애들은 이 점을 과연 지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축들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알겠어? 물론 X축에만 접해라.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Y축에만 접해라.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접하는 거는 불가능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얘들아,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그림은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걸 잘 못 그리겠어. 그럼 아까처럼 뭐 하라고?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풀어도 그냥 알아서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막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어떤 그림도 나오냐면은 이렇게 크게도 나와요. 접하고 요 점 지나고. 알겠어? 그래서 두 개가 나올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거 잘 못 그리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1사분면이니까 이 중심은 어느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니? y는 x 위에 있겠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그냥 중심 아무거나 찍고요. t, t라고 잡고요. 아까 말했죠. 1사분면이면은 반지름이랑 그냥 t 값이랑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걸 토대로 빨간색 원방을 한번 만들어 봐봐. 어떻게 돼요? x 빼기 t의 제곱, y 빼기 t의 제곱은 t의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써지겠죠. 걔가 근데 누굴 지난대요? 2,1 지난데 대입해 그냥. 그래서 만약 진짜 두 개였으면 2차 방정식 나와서 두 개 나올 거고, 하나였으면 하나 나올 거고, 없었으면 안 나올 거라고. 알겠지? 해보자. 이 넣어보니까 t 제곱에 마이너스 4t 더하기 4고요. 1 들어가니까 t 제곱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고요. 그것이 t 제곱이다. 그래서 이 t 제곱 뭐 이러는 거야? t 제곱 하나 날리고요. 우변이 이제 0 된 거고, 여기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t 나오고요. 더하기 5가 0이다. 해보니까 실제로 몇 개가 나와? 아까랑은 다르게 두 개가 나오지. 5, 1, 마마 들어가면 돼. 그럼 t 값이 얼마 또는 얼마예요? 1 또는 5구나. 그럼 이 작은 사이즈가 1짜리, 큰 사이즈가 5짜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 두 중심 모두 어느 직선 위에 점일 게 분명하다고요? 얘 위에 점이지. 그럼 생각해봐. 지금은 내가 다 설명할 건데 나중에는 이거 그냥 바로 답이 얼마야? 4루트이지? 이러고 넘어갈 거야. 너희도 이미 할 수 있어. 야, 이거 반지름 아니 뭐야, 이 직선이 y는 x잖아. 그럼 그 중에 하나가 1,1이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5,5라는 거 아니겠니? 그지? 이거 거리 찾으라는 거야. 물론 x값 차이 제곱, y값 차이 제곱 해가지고 성심성의껏 배운 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얘기했었죠. 기울기 지금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1짜리죠. 그럼 내가 무조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몇 대 몇이라 했어? 1대1 때 루트 2라 했었지. x값 차이가 얼마야 지금? 4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답이 얼마인 거야? 4루트 2 가시면 돼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렇게 나왔네? 바로 답은 4루트 2구나. 이제 이렇게 하자고. 알겠어? 알고 있으니까. 돼요?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가요? 뭐 이게 좀 힘들면 뭐 그냥 하면 되고. 알겠죠? 할 수 있잖아. 야, 할 수 있어 너네. 나보다 똑똑해. 내가 맨날 말하죠. 너희랑 나의 차이는 뭐예요? 뇌의 차이는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뇌의 차이가 있다는 건 얘들아, 진짜 그 상위 0.1%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수능도 50분 만에 풀고. 수능 얼마 주는지 알아? 100분 줘요. 100분. 10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50분 만에 풀고 이런 애들이 있어. 천재 같은 애들이. 나도 그렇게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걔네가 대단한 거야. 너희랑 나랑 뇌의 차이가 없다고. 알겠지?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나랑 너희 차이는 경험밖에 없어. 내가 많이 풀어본 거고, 많이 생각해 본 거고, 그냥 그거밖에 없고, 내가 생각한 걸 토대로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더라,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더라를 너희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거 할 수 있어 너희도. 알겠죠? 별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뭐 기울기 가지고 한 거니까. 하나 더 풀고 끝낼게. 이거 뭐야 이거. 229번으로 와보세요. 이 문제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거 위에도 존재한대, 중심이. 그럼 아까 우리 말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얘를 y는으로 정리해 주니까 요거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면 무조건 중심은 어느 직선 위에 존재해야 돼요? y는 x 혹은 y는 마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었지. 그래서 이거 기본으로 깔아놓고 동시에 얘랑 얘 위에도 존재하래요. 근데 얘가 하필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1짜리지. 그럼 얘랑 뭐 하겠니? 평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몇 번밖에 안 만나요, 총?
파란색이랑 맞나 안 맞나? 절대로 못 맞나. 알겠지? 내가 뭐 잘못했니? 자, 또 미쳤나봐 진짜. 왜 그러는 걸까? 자, 그러면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다시 할게요. 파란색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 그거 패스해. 노란색이랑은 어디서 만났니? 여기서 만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2 같은 거였다 쳐봐요. 그럼 여기서 뭐 돼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그럼 몇 개 만나? 색깔별로. 색깔별로 하나씩 만나겠죠. 그럼 원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2개 나오는 거야.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하면 돼. 근데 너네 이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단순하지 않니? 그냥 얘랑 얘 연립하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는 해봐. 그럼 x가 뭐라고 나와? 1 나오지. 1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1, 가 되는 거야. y좌표는 마일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이러면서 x축, y축 동시 접하면 이런 거잖아. 반지름 얼마겠어? 그냥 1인 거야. 알겠지? 그거에 뭘 찾으래? 넓이래. 야, 반지름 1짜리잖아. 답이 얼마야? 파이네. 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특강 숙제는 몇 개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 완벽하게 못 끝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 거 완벽하게 다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얘들아 그 첨삭 시간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앞에 오답이 덜 돼 있는 게 있는 사람들 분명 있잖아요. 지금 그거 있으면은 오답이 다 끝나면, 오늘 숙제 오답이 끝나면 앞에 것도 오답 하세요.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또 쉬었다가 7시까지 늦지 마시고 들어오세요.